자, 진로 선택 과목이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 되게 중요해요. 선택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국어를 배우거나 일반 선택 과목을 배우는 경우는 학교가 과목을 개설을 했고 학생이 선택할 수 없게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일반 과목이라고 하는데 공통 과목. 자, 그런데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학교가 강제로 시킨 게 아니고 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그 선택 과목을 선택한 이유가 첫 번째는 요 밑에 나와 있는 전공학업 부분과 연관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전공학업 선택이 되게 중요합니다. 대학교가 지금 아이들을 선발을 하는 데 있어서 학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겠다라고 보통 대학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과가 비교과보다 좀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 교과 안에 비교과 중에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과와 비교과를 섞었을 때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전공학업의 선택의 중요성이 위에 나와 있는 자율 선택에 대한 책임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대를 간다라면 기하나 물리를 선택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전공학업에 대한 이런 중요성들이 있고, 또한 자율 선택을 했다라면 내가 그 과목을 선택한 거에 맞는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또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만약 기하를 선택했다면 기하에서 뭔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있었을 거고, 만약 과학 탐구를 선택했다면 그 과학 탐구 안에서 내가 어떠한 주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져가고자 하는 부분이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했을 때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가져가고자 하는 어떤 주제에 대한 연구가 세부 능력에 들어가야 된다. 요 부분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를 준비를 할 때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요,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대학교가 아이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학업에 대한 등급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가져가는 원점수나 편차 이런 거보다 우리 아이가 가지고 가는 점수의 등급 자체가 되게 중요한데 그 등급 안에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을 하거든요.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진로 선택 과목에 반영을 할 때 뭘 반영하는 거냐면 성취도 A, B, C가 반영이 돼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학교가 성취도를 반영하는 거를 발표를 한 건데, 카톨릭 대학교는 일단 의예과와 간호학과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 학과들은 반영을 하지 않는다. 건국대학교는 반영교과에 대한 성취도를요, 정성적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취도 A, B, C를 반영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성취도 A, B, C를 반영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 데이터표는요, 저희가 잘 정리를 해가지고요, 컨슈 에드 홈페이지 입시자료 게시판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거기에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는 성취도별 환선 등급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만약 A 같은 경우는 1등급, B 같은 경우는 2등급, C 같은 경우는 4등급을 해갖고 이 등급을 가지고 이제 환산 등급을 가지고 대학교 등급에다가 교과 전형 계산할 때 같이 계산하겠다라는 거고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반영 교과 중에 우리 아이가 잘한 거 3과목을 선정해서 그 교과 이수 단위별 가중치에 대한 평균을 가지고 등급의 환산을 가져가겠다. 이 환산표는 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시면 있을 거고요. 고려대학교는 성취도별 변환 석차 환산 등급을 가져간다라고 하는데 A는 1등급이고요. B, C 성취도 비율을 고려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거 계산기를 이 고려대학교 환산 계산기를 저희 컨쇼 에드 홈페이지 무료 입시존에다가 올려놨습니다. 무료 입시존에다가 제가 올려놓고 오늘 방송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있는데 무료 입시존에다 올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대학교 한번 볼게요. 어떻게 돼 있는지. 자, 이게 고려대학교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올려드린 환산 계산기인데 자, 보시면은요. 요 옆에 나와 있는 보시면은 이제 왼쪽과 오른쪽이 있잖아요.
이 왼쪽에 나와 있는 게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한 등급이에요. 그래서 뭐 국어는 단위수와 등급만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가 국어 같은 경우는 1등급이고 수학도 1등급이고요.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고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한 환산 등급은 1.42등급이에요. 학교장 추천을 집어넣을 때 이 환산 계산기를 보통 사용하는데 1.42등급이고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요 선택 과목들,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1.27등급 정도가 환산이 돼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는 요 환산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하게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아이 전체 환산 등급은 1.4등급 정도 되는 아이인데 고려대학교는요, 생각보다 요 진로 선택 과목 이 성취도 있잖아요. 이 성취도와 성취도 비율이 반영이 되는데 성취 비율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진 않아요. 그래도 반영은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만약 화2를 성취도를 좀 바꿔볼게요. 여기 화2가 A 나온 성취 비율, 그러니까 이 학교가 성취 비율의 A를 맞은 학생들이 한 10% 정도 돼요. 그리고 B 맞은 아이가 한 30% 정도가 되고요. C 맞은 아이가 여기가 40이니까 60% 정도가 돼요. 자, 성취 비율을 바꿨을 때 요 밑에 보시면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이 점수 1.24, 이 점수가 변화가 거의 없죠. 두 번째, 물리2 같은 경우도 10%에 뭐 20%에 나머지 뭐 70%가 C를 받은 아이예요. 성취 비율에 대한 부분 B와 A에 대한 비중을 좀 낮추고 C에 대한 비중을 높였더니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비중이 1.15까지 내려가네요.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성취 비율 A를 받은 학생에 대한 비율이 낮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A를 받은 아이가 적을수록 이 점수 A를 받은 성취도가 A인 학생이 높이 평가가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좀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성취 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바꿨을 때 성취 비율도 영향을 주긴 해요. 그런데 무엇이 진짜 영향을 더 크게 주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고려대학교는 전체 환산 등급이 1.4등급이잖아요. 그런데 요 기하 성취도를 A에서 B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B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전체 환산 등급이 1.49로 바뀌죠. 그러니까 성취도가 B가 뜨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고려대학교 환산 점수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성취도가 B가 많다. 만일 화2를 B로 또 바꿔볼게요. 그랬더니 1.52등급으로 바뀌죠.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성취도가 중요합니다. 뭘 보고 할 수 있죠? 그냥 환산 프로그램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려대학교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은 저희 어디에다 올려놨다고요? 컨쇼 에두 무료 입시존에다가 제가 올려놨으니까 고려대학교는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려대학교는 성취도별에 대한 이 등급뿐만 아니라 성취 비율도 요 비율을 고려해서 산출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취 비율도 되게 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등급 자체, 환산 등급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A를 받아야겠죠.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는 반영교과 3과목을 가지고 A는 1등급이고요. B는 2등급, C는 3등급 이렇게 계산을 해서 교과 환산할 때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좀 복잡하긴 합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요 지금 보여드리는 성적표가 대학교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첫 번째 성취도에 대한 부분, 여기 나와 있는 A라는 성취도도 보겠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뭘 보냐면 원점수와 교과에 대한 평균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학생 지금 성적 되게 좋은 학생이에요. 자, 보시면은 뭐 기하가 99점이고 고급 수학은 100점이에요. 원점수가 중요해요.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심화 수학은 98점이고요. 사회문제 탐구도 96점. 요 정도 성적인데 이 친구 의대 합격한 아이입니다. 자, 제가 원점수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 이유는 대학교는 이 성취도 분포 비율도 중요시 봅니다. 그런데 요거는 솔직히 학생이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다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원점수는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는 여기 나와 있는 성취 비율과 원점수와 성취도 이 부분을 다 같이 평가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하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 고급 수학을 한 친구예요. 이렇게 고급자나 심화자가 들어간 것들을 선택하면 이걸 전문교과라고 합니다. 이런 전문교과가 이렇게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것도 대학교가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할 거고요. 이 심화 과목에 대한 우리 아이의 원점수를 봤더니 100점과 98점 공부를 잘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성취 비율을 봤더니 100점을 받는 이 A를 받아온 아이가 38%라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A 받은 아이가 좀 많다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 아이가 100점이라는 건 저 38% 안에 가장 높은 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또 하나는 요 고급 수학 같은 경우는 C가 48%고 A가 38%고 B가 14%니까 B가 가장 낮게 나타난다는 건 잘하는 집단과 아예 좀 약한 집단이 양극화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A 성취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대학교는 좋아하겠죠. 자, 그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명의 학생이 있어요. 컨쇼라는 아이와 서영진이라는 아이와 마트라는 아이가 있어요. 자, 세 아이가 모두 다 기하를 본 아이고요. 원점수부터 봤을 때 컨쇼는 90점, 서영진이라는 학생은 100점, 마트라는 학생은 98점이에요. 그런데 평균점을 따져봤을 때는 요 두 아이, 컨쇼와 서영진 학생을 먼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우리 아이가 서영진이라는 학생이 100점이다 보니까 컨쇼 학생보다는 높이 평가가 되겠죠. 왜? 성취 비율이 똑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100점을 받은 아이를 높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번에는 서영진이라는 학생과 마트라는 학생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봤더니 아이가 98점이에요. 원점수만 봤을 때는 마트 학생보다 서영진 학생이 공부를 조금 더 잘한 게 맞아요. 그런데 뭘 봤더니 학교 성취 비율을 봤더니 학교 수준은 서영진 학생 학교보다 마트 학교 수준이 조금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98점이지만 성취 비율을 따져보면 마트 학생과 서영진 학생이 붙었을 때는 마트 학생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C가 58.5가 나왔다는 건 생각보다 문제에 대한 난이도가 서영진이라는 학생이 다니는 학교보다 조금 더 어렵게 구성이 됐고 원점수가 100점보다는 좀 밀리지만 98점 성취 비율이 15.9밖에 안 된다는 건 충분히 비교 분석했을 때 마트 학생이 서영진 학생보다 높게 평가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성적표를 분석한 건데 여기에 아까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했을 때는 내가 그 과목을 통해 무엇인가 연구를 하고자 하는 어떤 주체적인 활동의 계획이 있으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을 평가하는 곳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의 어떤 전공이나 자유 주제를 가지고 우리 아이가 연구를 할 때 그 주제 선정 자체가 되게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만약에 세부 능력을 운영을 한다라면 학과와 관련된 전공성을 좀 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고 학교 프로그램이 조금 있어 보이면 좋겠죠. 왜? 세부 능력 특기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의 성취도에 대한 점수뿐만 아니라 정성적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까 교과전형처럼 단순하게 A, B, C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학생의 원점수와 평균과 성취도 그리고 학교 수준을 보기 위한 성취 비율도 다 계산을 한다. 그리고 학생의 세부 능력 부분들도 다 정성적 평가를 다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 능력 특기사항 같은 경우도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만일 전공과 관련된 부분을 가져간다라면 전공 학업에 관련된 부분을 선택하는 것도 그래서 또 중요할 수도 있겠죠.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잘 알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1대1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구글 스토어에 들어오셔갖고 웹 검색에 컨쇼마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컨쇼마트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다 되면 열기 버튼이 생기고요. 열기를 해보겠습니다. 컨쇼마트에 들어오시게 되면 진로 선택 과목 보기는 저희 진로 선택 과목과 전공 학업에 대해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한번 사용해 볼까요? 진로 선택 과목 보기 클릭. 전공 학업을 선택해 주세요. 저는 경상 계열을 가고 싶습니다. 학과명을 선택해 볼까요? 경영학과를 가볼게요. 자, 검사. 자, 학과명 경영학과고요. 전공 우선 과목과 선택 과목 순위를 보여드리는데 1순위에 보이는 영어, 수학, 사회, 경제, 국어 이 과목이 전공 우선 과목으로서 영어와 수학에 대한 비중이 높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2순위부터는 선택 과목 부분인데 사회 과목을 선택할 때는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실용경제, 논술을 선택하면 좋고 경제 수학이나 사회문제 탐구, 논리학 같은 과목이 3순위로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을 하실 때는 2순위와 3순위를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진출 분야와 관련 직업에 대한 정보도 드리고 있습니다.